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전학교 저자 송태인입니다. 이번에 이제 5강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만나볼까 합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무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이제 큰 소나무라고 가정을 해보면 위에 큰 기둥 줄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파리까지 있는 거죠. 그 뿌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전체 나무의 비중을 놓고 보면 0.1% 미만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세계가 실은 위에 그 거창하게 나머지의 많은 그 기둥을 무거운 거를 다 살려내는 원천적인 힘의 에너지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해요. 즉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줄기나 꽃열매가 건강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도 그렇다고 해요. 인체도 보니까 이렇게 머리나 몸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탱해 주는 게 우리 발바닥 아니겠어요? 발가락. 이 부분이 그 많은 이 건강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고 원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죠. 나는 누구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나를 볼 때도 내 발바닥을 세밀하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나무의 뿌리를 세밀하게 보이지 않듯이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나는 나를 어디에서 찾는가? 거꾸로. 과연 나는 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좀 더 추상적이고 모호한 질문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는 과연 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장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결론적으로 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은 있다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좁은 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많은 나의 고정관념들, 경계선들, 벽들 이런 것을 허물었을 때 비로소 큰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장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장자는 결국 이제 인간은 어디에나 나가 있도록, 즉 우주에도 나가 있고 땅속에도 나가 있고 발바닥에도 나가 있고 나무에도 나가 있고 새에도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라고 하는 곳이 없는데 인식의 거울을 우리가 스스로 이 동굴 안에 갇혀서 나는 여기여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내 것의 소유관념을 강하게 가질수록 갇혀버리는 나가 된다는 논리를 펴요. 그래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내 거를 좀 이렇게 놓아버릴수록 나를 내려놓을수록 더 큰 나가 많이 생겨난다는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소유 욕구, 자기 애라고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집착증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인간세, 장자책의 인간사라는 대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호랑이를 이제 키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호랑이 키우는 것도 지혜롭게 키우라고 해요. 그 사람이 먹이를 산채로 주지 않더라. 왜냐하면 산채로 주게 되면은 살아있는 먹잇감을 죽이려고 성을 내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통째로 먹이를 주지 않더라. 왜냐니까 그 먹이를 이렇게 발깃발깃 찢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독성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은 부른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조절을 해가지고 주면은 호랑이가 짐승이지만은 자기를 기르는 대로 잘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호랑이를 해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호랑이를 몰라서 성질을 건드려 버리면 호랑이가 이렇게 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성의 성질들을 잘 알고 다루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비유를 들죠. 말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오. 얼마나 사랑하는지 광주리에다가 그런 말똥을 담고 동이에다가 오줌을 받을 지경으로 정성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치 몸뚱이에 이제 목이나 등에가 딱 붙었어요.
그걸 보고 그놈을 딱 잡으려고 이렇게 딱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을 어때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고삐를 끊고 주인의 머리를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지만 그런 본성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건드렸을 때는 도리어 마음은 지극하지만 도리어 이제 사랑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던져줍니다만은 자, 요지는 뭐냐면 한 인간은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눈을 통해서도. 이 눈이 두 개가 있어요. 귀를 통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를 통해서도 후각을 통해서도 인식이 가능한 거죠. 입을 통해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은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도 인식이 가능한 거고 마음자리를 통해서도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이제 눈부터 시작해서 마음까지 나라는 사람이 조절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인간에 대한 본성을 알면 눈부터 마음까지를 유연하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모르게 되면 다친단 말이죠. 이처럼. 사랑은 해. 자기는 사랑한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었던 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사랑을 많이 나눴던 거고 그런 많은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자연성을 거스른 채 자기만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랑은 하지만 결론이 좋지 않더라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자는 그 인간의 그 자연성이라는 부분을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연성을 알았을 때 본질적으로 자기를 다룰 수 있는 만큼의 나가 생기더라라고 어려운 논리를 펴니다. 또 다른 논리를 한번 볼게요. 응제왕편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남쪽 바다의 임금은 숙이고 북쪽 바다의 임금은 홀이고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었다.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함께 만났는데 혼돈은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을 매우 잘 대접을 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을 길이길이 갚을까 의노를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오직 혼돈에게만 없으니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줍시다. 하루에 1개씩 구멍을 뚫어줬는데 7일이 되자 혼돈은 죽어버렸다. 라고 이제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인간이 갖고 태어날 때는 자연성 측면에서는 완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칩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눈부터 시작해서 아까 마음자리까지 다 갖고 태어났는데 자연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굉장히 폄하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운전이란 말이죠. 다 이처럼 자연성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기 비유하는 바는 뭐냐면 구멍을 뚫어줬다 이 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자규적으로 내 개인적 에고에 의해서 내 집착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이고 자규적인 행동을 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망가진다는 겁니다. 기울어져 버린다는 거죠. 인간만이 유독 이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자율권을 준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기울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를 가도 되고 미래를 가도 되고 이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만 선물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조절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행불행과 자기 몸에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 실현을 하는 정도는 천태만태가 될 거다라고 장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는 이제 자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주로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종사 편을 보면 연못이 이 말라붙어서 물고기가 모두 진흙 위로 드러났어요. 물고기들은 서로 물줄기를 이렇게 품어주면서 거품을 내어 적셔주어 목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임금이나 칭찬을 하고 거리임금을 비난하고 이 둘을 다 잊고 도리어 자연스러움에 동화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조물자가 나의 몸을 만들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게 하며 또 늙으면 편안하게 해준다. 또 죽으면 나를 쉬게 해준다. 그러니 내가 살아 있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어느 쪽도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살 때 벽이 없을 때 한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해요. 즉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는 대단히 화가 나고 나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가 들잖아요. 그런데 창자는 그렇게 살아라는 논리예요. 그 조직에서 내가 없어져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역할을 서로가 존재마다 자율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되라고 우리는 굉장히 자기 역할과 자기 존중감과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내가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때 보다 한 인간으로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영역을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아주 어려운 논리예요. 아주 어려운 논리다.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고 중요하다. 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고착화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고 그럽니다마는 도리어 나는 나를 그렇게 집착하고 찾으려고 할수록 갇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편하게 놓아주면 더 많은 경계를 풀어갈수록 내 영역이 넓어지더라고 하는 역논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장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전학교 송태인이었습니다.